태국 역사 교과서를 리뷰하는 인간은 한국인으로서는 아마도 내가 최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뷰해볼 역사 교과서는 뻐능 태국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뻐하 태국 초등학교 5학년, 머쌈 중학교 3학년 역사 교과서입니다. 태국의 학제도 한국과 동일하게 633으로 갑니다. 다만 머쌈 이상 역사 교과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점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머쌈 중학교 3학년 이상의 역사 교과서는 아예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머쌈 이 제가 구한 역사 교과서 중에서 가장 높은 학년의 교재임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교재 3권을 대략적으로 훑어보고 느낀 점은 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에서는 역사 자체보다는 기초 태국어 단어에 대한 개념 정립이나 그리고 태국어로 프라왓 이 역사뿐만 아니라 이력, 내력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자신 및 가족의 이력을 어떻게 소개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 한국의 바른 생활처럼 기본적인 도덕이나 예의범절에 대해서도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의범절을 태국인의 정체성과 연결지어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흥미있게 관찰을 한 것 같습니다. 한국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나?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 초등학교 1학년 역사 교과서에서는 역사보다는 다른 기초적인 개념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학년 교재로 갈수록 좀 더 역사적인 내용에 집중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높은 학년 교재인 머쌈에서는 세계사도 배웁니다. 또한 태국 근현대사에 대한 내용 역시 이 머쌈 교재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태국적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바로 뻐하 교재의 외국 문화가 태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영향 이 부분인데요. 외국 문화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훨씬 더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눈길을 끄네요. 그만큼 태국인이 태국다운 것, 태국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부분도 역사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이 뻐하 교재에서 역사를 다룬 부분을 살펴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태교류사 영상에서 다뤘던 이 태국의 임진왜란 파병 계획에 대한 내용이 약간 수록되어 있어서 소개해봅니다. 그런데 다소 황당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쌈 교재에서는 태국 역사에 대해서 꽤 자세히 다루는 편입니다. 다른 교재에서는 태국 역대 총리에 대한 내용을 못 본 것 같은데 머쌈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대 총리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다룬 적 있었던 점폰버 피분송크람 총리도 보이네요. 태국 현대사에서 다소 민감한 주제로 여겨지는 혹둘라, 씹시둘라에 대해서도 다루는 것 같습니다. 다만 서술은 다소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보다 더 민감한 몇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아무튼 주제를 바꿔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을 조금 보면 일단 태국에서는 송크람 마하 에시아 부라파 이걸 번역하면 대동아 전쟁이란 뜻인데 지금은 일본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를 태국에서는 태평양 전쟁을 언급할 때 꽤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태국 박물관 같은 곳에서도 저 단어를 많이 본 듯해요. 아무튼 저 사진은 주태 일본 대사 쯔보카미테이지와 피분송크람 총리가 와프라케오에서 공수동맹 서명을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옆에는 일본이 버마와 인도 쪽을 공격하기 위해 태국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태국 정부는 나라의 독립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와의 동맹에 반대하는 자유태국 운동 세력의 활동으로 인해 일본의 패배 이후 패전국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네요. 이후 냉전 시절 반공 친미 정책으로 인한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파병, 그리고 냉전체제 해소 이후 태국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정책을 전환했는지에 대해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